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호주의 C-3000 호위함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호위함과 그리고 다른 나라의 호위함을 비교해보고 어떤 함선이 호주의 C-3000에 선정될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북한에서 우리가 보낸 무인기가 평양에서 추락한 걸 발견했다고 공개를 했죠. 당연히 우리 군은 그 사실을 일축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보낸 무인기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은 얼마 전에 제가 항제밍 장비가 추가되었다고 이야기한 무인기이고 정확히는 항제밍 장치의 추가라는 말은 새로운 통신 장치를 단 것이기 때문에 통신의 도달 범위도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무인기에 원래 달려있던 기존의 통신 장비는 민수용 통신 장비라 도달 거리가 불과 15km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수평선 문제만 아니라면 도달 거리가 대폭 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개조를 한 게 바로 이 작전을 위해서 같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죠. 물론 우리나라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기 시작한 건 이미 수십 년이 되었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가장 처음에 보낸 무인기는 이스라엘 IAI사로부터 구매한 서처 무인기입니다. 우리가 이 무인기를 도입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서처는 서처1과 서처2가 있는데요. 우리는 서처1과 2를 전부 구매했고요. 서처1은 1992년에 나왔으니 우리가 서처1을 도입한 것도 1990년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서처1을 도입한 건 우리 군이 아니라 국정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북감시 임무를 군정보사에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인기 등을 활용한 대북감시도 국정원이 했고 그래서 바로 국정원에서 서처1을 도입해서 북한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군정부사로 대북감시 임무가 변경된 다음에도 우리는 꾸준히 해외에 무인기를 구매해서 북한에 보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북한에 지금도 무인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참고로 현재 우리 군의 정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기는 S-100 무인헬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S-100이 등장한 걸 보고 정보사의 장비를 저런 식으로 공개해도 되는가 하고 걱정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인기를 먼저 보낸 건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는 북한 땅에서 무인기가 추락한 적도 없고 그리고 북한의 감시망에 우리의 무인기가 포착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작전 중에 무인기가 추락한 적은 많으나 대부분이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때는 휴전선을 바로 넘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침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무인기들 중에서는 서처가 가장 큰 모델이었고 갈수록 우리 국정원 그러니까 정보사가 구매한 무인기들은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북한이 열악한 탐지수단으로 탐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개발할 때 추락하지 않게 만드는 걸 중요시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보냈다가 북한 땅에서 추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보낸 무인기는 좀 이상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개발되어서 생산까지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보낸 무인기라고 주장을 해도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북한은 반박 증거는 제시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기의 구성품은 전부 중국산과 일본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모터와 프로펠러는 중국산 상용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탐색 장비는 일본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국산 부품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무인기이기 때문에 이걸 분해해도 우리가 보낸 거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장거리 작전을 위해서 항제밍 기능이 있는 통신 장비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 장비에 국산 부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은 되지만 그것도 개발자분들이 알아서 했겠죠. 그리고 이 무인기는 만들어진 이유가 북한에 들키지 않고 북한을 감시 정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대량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게 우리가 대량의 무인기를 보냈음을 알리고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과 달리 북한이 우리가 무인기를 보낸 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 용도대로 사용된 것이고 당연히 저렴한 염가형 무인기이기 때문에 비행 성능도 떨어질 수밖에는 없고 기존에 우리가 보낸 무인기들에 비해서 추락할 가능성도 높았던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추락하는 일도 빈번할 수밖에 없는 무인기입니다. 솔직히 추락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작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대공탐지 능력이 떨어지는 북한도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음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한마디로 북한을 겁주기 위한 무력시위용 무인기라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최소 수십 대 많으면 수백 대의 저가형 무인기를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는 용도였으니 아마 북한이 발견한 무인기 말고도 최소 수십 대는 우리가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런 작전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무력 시위는 전쟁 발발 가능성만 높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 실제로 이게 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만들자마자 바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용으로 쓰일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이니까요. 물론 이런 작전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심하게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인기 추락 사건은 이만하고 다시 호주의 C-3000 사업으로 돌아와서 저번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니 제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해도 다들 아실 테지만 이번 호주의 C-3000 사업에는 일본의 모가미급과 우리나라의 충남급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두 함선 중에서 어떤 함선이 호주의 C-3000 사업에 더 적합한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가미급과 충남급을 비교한 자료나 영상은 흔하디 흔합니다. 대부분이 우리 충남급이 모가미급보다 더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가미급은 소나나 레이더의 성능이 우리 충남급보다 못하다거나 아니면 대공무장이 실험 한 가지뿐이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충남급이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이 함선들은 1급 주력함이 아닌 바로 해역함대나 지방함대에서 정해진 지역에 대한 초계를 주로 하는 함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선들이 얼마나 전투력이 높냐를 판단하기 전에 얼마나 초계 임무를 더 잘 수행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초계 임무에서 모가미급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가미급이 더 우수한 이유가 엉뚱하게도 2층 침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초계 임무를 잘하는데 2층 침대 이야기가 나오느냐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초계 임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치면 철책 경계와 마찬가지 임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더 임무에 집중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고 모가미급이 경계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2층 침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함선이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던 호주 해군의 C-5000 사업의 헌터급은 배수량이 1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함선들이 갈수록 배수량이 높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물론 탑재하는 무장이 증가하는 것도 이유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승무원들의 거주성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승무원이 임무의 집중도를 높이려면 피로도가 쌓이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승무원에게 최대한 쾌적한 거주성을 마련해 주는 게 현대 유럽 함선들의 기본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갈수록 함선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모가미급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함선입니다. 그래서 모가미급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함선들에는 많이 남아있는 3층 침대는 없습니다. 모가미급은 기본적으로 2층 침대만 있고 각 침대에는 대형 캐비넷이 포함되며 각 거주 공간에는 침상마다 개별 콘센트와 무선 인터넷이 제공됩니다. 아마 함선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뭐가 대단하냐? 당연한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충남급에는 저런 게 없습니다. 우리 충남급은 아직도 3층 침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개별 콘센트나 무선 인터넷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함선들은 웃기게도 새로운 함선들이 등장할 때마다 오히려 거주성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광개토대왕급을 건조할 때부터 함선의 거주성이나 그리고 함선의 통로의 크기 등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거주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성급 기준을 적용했었고 그 중에서도 단연 세종대왕급이 가장 거주성이 뛰어난 함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산급을 건조하면서 이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울산급 배치원인 인천급은 연안 초계함으로써 최대한 건조 비용을 아껴야 했고 그래서 세종대왕급에서 완성한 성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더 좁은 선실 그리고 더 좁은 복도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을 이루는 게 바로 대구급입니다. 대구급은 인천급에 비해서 새로운 수직 발사기를 적용하고 새로운 예인소나 등을 탑재하면서도 함선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상 같은 사업으로 만들어진 함선은 기존 함선에 비해서 배수량이 20%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구급이 인천급에 비해서 20% 이상 배수량이 상승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대구급은 어떻게 해서든 인천급에 비해서 20% 이상 배수량이 상승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장비는 추가로 탑재해야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해군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새로운 무장을 탑재하는 대신에 승무원들의 선실의 규모를 줄이고 함선의 식당의 크기를 줄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급은
기존의 건조한 광개토대왕급이나 이순신급에 비해서 함선의 거주성이 더 떨어지고 대구급은 또 인천급에 비해 거주성이 더 떨어지고의 반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신형 함선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함선의 거주성이 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딴 함선들을 호주 해군에게 탑승하라고 하면 호주 해군이 탑승을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충남급을 호주에 판매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충남급은 필리핀 같은 후진국에는 몰라도 절대로 호주 같은 선진국에는 그대로 판매하지 못할 거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모가미급은 무장이 빈약하다고 비판하지만 모가미급이 함선의 크기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주성의 향상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충남급은 함선의 무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로 거주성을 희생한 함선인 겁니다. 거주성이 무슨 중요한 문제냐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초계함이라는 건 감시정찰 임무가 주 임무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탑승한 승조원들이 최대한 피로도가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초계함에게 있어서 거주성은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갈수록 함선 승무원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항상 바다에 나가 있어야 하는 초계함들은 어느 나라나 함선 중에서도 특히 해군들이 탑승하길 꺼려하는 함선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장 해역함대에 초계함 승조원들이 잠수함 다음으로 해군이 가기 싫어하는 보직입니다. 당연히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진 호주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니 미안하지만 호주의 C3000 사업에 충남급 따위는 절대로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서방 선진국에게 팔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탑재되는 무장이나 장비는 호주 해군이 원하면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선의 거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아예 함선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급이 모가미급보다 하드웨어적 성능이 앞선다는 건 호주의 C3000 사업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호주의 C3000 사업에서 경쟁하는 건 충남급과 모가미급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하나오션의 오션 4300과 일본의 FMF-AAW입니다. 호주에서 경쟁하는 건 이 두 함선입니다. 그럼 일본의 FMF-AAW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해볼까요? 일본 해자대는 2027년까지 모가미급 12척을 건조한 후에 그 후부터는 모가미급보다도 더 개선된 FMF-AAW를 12척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함선은 모가미급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느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배수량이 더 늘어납니다. 모가미급이 만재 배수량이 5,500톤인데 이 함선은 6,200톤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고작 실험 한 개뿐이라고 계속 까이던 대공무장이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일본은 이 함선에 MK41 수직발사관 32세를 탑재해서 일본이 자국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함대공 미사일이나 아니면 ESSM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간섭 문제가 있던 통합 마스트도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45도 각도로 설치한다고 하고요. 그러나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제가 특히 주목하는 건 바로 이 함선은 거주성이 훌륭하다는 모가미급보다도 거주성이 더 개선된 함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선부터는 캡슐형 승무원실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흔히 캡슐호텔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캡슐호텔 형태의 승무원실을 도입해서 승무원들의 개인 사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가끔 보면 요즘 우리 군대의 젊은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군대를 떠나는 게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걱정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들의 근무 환경이라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을 잡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신경 써주는 게 젊은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군대를 떠나는 걸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화에서도 도저히 충남급 따위를 호주 해군에 제시할 수 없어서 아예 함선의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물론 동력 시스템이나 함선의 기본 구성은 충남급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열악한 거주성과 그리고 확장성이라곤 전혀 없는 충남급의 설계를 그대로 호주 해군에 제안할 수는 없어서 한화가 내놓은 게 바로 오션 4300입니다. 그리고 이 함선은 제가 저번 영상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저번 영상 썸네일에 있던 함선이 충남급이 아닌 오션 4300입니다. 이 함선은 이름 그대로 만재 배수량이 4,300톤입니다. 보니까 나무위키에 충남급이 4,300톤으로 나오던데요. 충남급은 4,300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남급도 대구급과 마찬가지로 인천급에 비해서 배수량이 20%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충남급도 만재 배수량 3,700톤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션 4,300은 충남급과 뭐가 다르냐? 우선 전투정보 시스템은 충남급과 마찬가지로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그러나 레이더는 국산 S밴드 A사 레이더가 아닌 바로 호주에서 개발해서 지금 안자급 호위함에 탑재되어 있는 CEA FAR이라는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분명히 제가 저번 영상에서 호주에서는 이 레이더의 탑재를 포기한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한화가 우리의 국산 레이더가 아닌 이 레이더를 탑재한 이유는 호주 해군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이 ESSM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ESSM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FMF-AAW의 탑재가 고려 중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우리는 오션 4300에 ESSM을 탑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기존 우리의 레이더에 ESSM을 결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미 ESSM이 결합된 CEA FAR 레이더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함대공 무장은 ESSM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갈 만한 건 바로 이 함선에는 MK41 수직발사관이 32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량이 상승한 것입니다. 거주성을 개선하고 수직발사관의 숫자도 늘리기 위해서 배수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선이야말로 바로 충남급의 문제점을 개선한 함선입니다. 결론은 충남급은 우리나라 법률로 정해진 동일 사업에서 배수량을 20%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거주성과 확장성을 희생하고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작 배수량이 500톤만 증가해도 해결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충남급은 500톤이 부족해서 수직발사관의 숫자도 부족했던 것이고 거주성도 희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500톤 줄이자고 우리 해군은 충남급을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웃기는 건 이번 호주의 사업은 분명 C3000이라는 만재 배수량 3000톤급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일본과 우리는 각각 6000톤급 함선과 4000톤급 함선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는 건 유럽 회사들이 제안하고 있는 함선들은 오히려 3000톤급 함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일본이나 다 호주 해군이 요구하는 함선 크기보다 대폭 큰 함선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와 일본이 유럽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함선을 제안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리 함선이 커져도 유럽 회사들이 제안하고 있는 함선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함선의 크기를 키우는 건 별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함선의 가격은 탑재되는 장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 함선의 크기에 의해서는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리 큰 함선을 제안해도 유럽 회사들이 제안하고 있는 3000톤급 함선보다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우리 충남급이 지금의 모습보다 확장성이나 거주성이 개선된 함선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함선을 바로 우리나라의 울산급 배치포 사업에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울산급 배치포 사업은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인해서 입찰한 회사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이 한화의 오션 4300이 울산급 배치포 사업에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현대는 아직 호주의 사업에 도전할 함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현대도 한화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ESSM을 함대 공무장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확장성을 위해서 수직발사관도 32개로 늘려야 하는 건 거의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설계도 한화의 오션 4300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작 500톤입니다. 고작 500톤만 증가했어도 수직발사관을 32개를 탑재할 수 있었고 거주성도 개선된 함선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울산급 배치포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오션 4300이야말로 여러분이 바라는 울산급 배치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둘 다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 성급 초계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정적인 예산을 함선에 무장을 추가하는 데 사용한 것이고 일본은 그 한정적인 예산을 함의 자동화와 거주성 향상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하드웨어적 스펙은 뛰어난 함선을 얻었지만 확장성과 거주성이 전혀 없는 열악한 함선을 만들었고 그리고 일본은 스펙상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 대신 고도의 자동화와 그리고 높은 거주성을 가진 함선을 만들었습니다. 분명 이 둘 중에 누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르고 각자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충남급에 있어서 거주성과 확장성이 큰 단점이라는 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음을 바로 이 오션 4300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울산급 배치포는 이 오션 4300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